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제 양옆에는 주머니 송률,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좀 긁혀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걱정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눈을 비비다가 각막을 다쳐가지고.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안대를 끼고 나오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하루 쉬라고 하셔가지고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는 네. 좀 박철수 매니저 돌아오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뭐 저번 주 아직도 이제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는데 생각보다 1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좀 알찬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도 다치지 않아야겠고 네. 우리 건강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구해줘 다음 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나오지 않으셨을 때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공약이 하나 나갔거든요. 자, 지난주에 나갔던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미 예고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박철수 네. 매니저의 치킨 이벤트. 뭐죠 내용이? 내용은 뭐 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뭐 오늘 그 종목 맞히기 이벤트를 할 거고 다만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오늘 추천주 목표가 도달 못하면 제가 이거 치킨 쏘는 거 아닌가요? 왜 입술이 이렇게 떨리죠? 항상 불시에 저한테 이벤트를 주셔가지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네. 지난주에 뭐 건강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불참을 하셨으니까 네. 치킨을 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확정이고 네. 몇 마리 쏠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마리 정도 쏘겠다. 아 요새 뭐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치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요새 힘듭니다. 예. 한 마리. 자, 세 마리, 이렇게 세 마리였다고요? 나가고 있죠? 아닙니다. 아. 네 마리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2분, 그리고 문자로 2분 저희가 오늘 종목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박철수 매니저 종목 맞히기입니다. 네. 송률 매니저 거는 제가 쭉 보니까 너무 쉬워서 네네. 빼고요.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기회는 한 번씩 드리니까요. 먼저 맞춰주신 분 2분,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맞춰주신 선착순 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할 텐데 박철수 매니저 그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요? 사실 뭐 최악이었죠. 아, 최악이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오늘 있다가 이제 오후 11시 예. 5분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사실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테마주가 아니면 특별히 보이는 주도주도 별로 없었어요. 예. 2차 전지도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고 뭐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다가 타고 들어갔더니 또 다음날 급락하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사실 강한 뭐 2차 전지나 이런 반도체를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그렇다고 등락이 폭이 큰 테마주를 건드리기도 사실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연설이 있는데 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파월 회장이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냐면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약간 파이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어떤 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고강도 이 긴축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봐 계속적으로 이런 고강도의 금리 정책을 할 게 확실시 되면은 또 증시에는 잠깐 충격이 될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이 단기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런 걸 약간 러프하게 말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일정이 소멸이 되면 지금 지지부했던 시장에 약간 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네. 해소하는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좀 괜찮고 지금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회사의 어떤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캐시가가 확실한 종목이라면 지금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좀 진득하니 좀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8%, 9%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작년과 같은 충격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좀 많은 해석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일정이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 송율 매니저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증시 뭐 최악이었다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고 어려웠다라고 대개들 얘기를 하지만 조금 하이리스크를 노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번 주만한 또 수익률을 보여준 한 주가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주가 돌아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정직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테마주 투자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뭐 초전도체 떴다가 맥신,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까지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특히나 잭슨홀 미팅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관망세에 짙다 보니까 이번 주가 더욱더 힘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잭슨홀 미팅도 그렇지만은 이 잭슨홀 미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무려 3.4% 급락을 했었고 이후 두 달가량 한 2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좀 파악해야 될 내용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파월 의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예상 밖으로 좀 많이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다음 주에는 약간 악재 해소로 저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지금은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매수 메리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저희 방송을 보고 참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테마주를 그렇게 많이 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건강한 투자 방식을 지향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보실 테니까요. 하지만 워낙 테마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도 한번 해야 되나? 나 너무 혼자만 뭐라고 하죠? 포모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한번 이야기를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지난주의 수익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난주에는 송율 매니저만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지지난주에 해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없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우리 송율 매니저만 네네. 나왔었기 때문에 준비된 자막은 없고요. 그 우리 송율 매니저 엔터 가지고 왔는데 엔터에 대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였고 최고가 네. 기준 5.45%, 종가 기준 2.93%인데 네. 이번 주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네. 그래도 견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의미 있던 기사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월 앨범 판매량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340만 장 가까운 앨범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2%가량 증가했다고 나와져 있는데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고 YG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데뷔가 예정되어 있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지금 이제 데뷔 직전인데도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을 넘어섰고 무려 이제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걸그룹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 그렇게 많이 상승폭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가격 대응 전략 안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다른 엔터사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 전주에 가지고 오셨던 게 분리막이었죠.
네. SKI 테크놀로지. 지금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리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분리막 관련해서 SKI 테크놀로지를 지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2차전지가 뭐 이번 주에도 힘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좀 밀리면서 예. 솔직히 지금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121선 가까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종가 대비 살짝 아래에 121선이 있거든요. 여기만 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 계열이다 보니까 SK 온향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 때 SK온도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이라면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현재 121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으면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단 지금 가격권은 접근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 효과 기대감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은 결국 이 회사의 어떤 캐파가 늘어나면서 결국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가 미리 준비했던 캐파를 통해서 공장을 굴려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2차전지 시장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갈 시장이고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수요도 계속 견조하게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리막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로 한번 좋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밤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다음 주 증시는 이번 주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좋을 것 같은 장세 속에서 올라갈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다음 주 헬프 섹터 공개해 주시죠. 예,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반도체 전공정을 가지고 왔고요. 송률 매니저는 면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될 텐데 반도체 전공정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두 분 그리고 샵 2034 여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 두 분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전공정은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으로 기술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건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공정 기업들 중에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실적이 오히려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전공정 내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리포트 같은 게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전공정 기업들 중에 정말 좋은 이름들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헬프 섹터 그리고 탑픽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문자로 받고 있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면세점. 예,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예상되는 업종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저조했기 때문에 면세점 중에서도 지금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약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많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벤트 더 많이 참여하시라고 박철순 매니저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전공정 탑픽 종목을 맞춰주신 게 오늘 이벤트고요. 총 4분께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문자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힌트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공정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한 달, 2달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이 전공정을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오늘 PT 내용 보시면서 왜 전공정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IT 쪽
지금 비중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축소를 해야 하고 지금 테마주에 올라타야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텐데 뭐 반도체 업황 돌아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HBM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급등도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급등 나오다가 또 급락 나오고 변동성이 크고 이 변동 폭도 크다 보니까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시점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제 결론적으로는 IT는 지금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서서히 풀베팅은 좀 어렵겠지만 서서히 비중을 늘려나갈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이나 미국 지금 어닝 시즌이 다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이때 실적 발표 내용들을 봤더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IT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건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 실적 시즌 전엔요, 사실 이 IT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오히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역시나 과거입니다. 예, 실제로 이 어닝 시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사실 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시장에서 특히나 뭐 뉴스라든지 리포트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풍이라는 단어들 아니면은 공급망 문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순풍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시즌 중심으로 해서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시장을 더 특히나 IT 섹터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평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AI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는 건데 이 AI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시장에서 예측한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 쪽 관련된 사업을 특히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장은 내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볼 만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실제로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2023년도 들어와서 1분기 때가 바닥을 찍었어요.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그런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단어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또 이겁니다. 왼쪽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단어 사용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단어 모두 다 지금 계속적으로 분기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보면 이제 AI 단어 사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랐었거든요. AI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시장에서 높고 그러면 관심도가 몰리겠죠. 관심은 결국 수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AI 관련된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AI 관련된 매출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AI 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머징 국가. 우리도 이제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의 반도체 업종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가를 하느냐? 관심도가. 투자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큰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 있는 IT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한국을 보면요. 7월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던지는 포지션이었어요.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IT 섹터만 본다면 오히려 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팔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IT 섹터는 오히려 더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MSCI 지수에서 이머징 마켓 쪽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의 흐름들을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 뭐 TSMC,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펀드들이 이쪽을 베팅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대형 자산을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왼쪽 보면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의 상위 3개 종목입니다. 자, 맨 위에 TSMC,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HBM 쪽 때문에 SK하이닉스 쪽도 상당히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워낙 기술력이 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탑 3 중에 우리나라가 2개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외국계 자금들이 앞으로 IT 섹터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7월 이후에 국내 주식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금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로 봤을 땐 던졌습니다. 하지만 IT 쪽은요, 가장 많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IT 관련된 섹터요,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전공정, 후공정 AI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AI 쪽은 지금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변동폭이 너무 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AI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 추이거든요.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도 나왔지만 낙폭을 보일 때는 상당한 낙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잘못되거나 타이밍이 잘못되면 단기간 내에 좀 많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다. AI 관련된 종목들을 건드릴 땐 그래서 더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 쪽은 사실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 이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 성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후공정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제조업체들, 반도체 완성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후공정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앞으로 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후공정 쪽 베팅을 미리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받겠지만 좀 뒤늦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주가가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베팅하기 조금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갖고 있는 분들 조금의 손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너무 크게 이게 장기 우하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일시적인 조정이고 업황은 지금 돌아서고 있고 후공정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크게 중장기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기술적인 분석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전공정을 봐야 되는데 전방산업이 사실 감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이 전공정 관련 회사들 매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실제로 2분기도 안 좋았었고요. 많은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은 좋았지만요. 자, 그래서 단기 실적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감산 우려감보다는 업황 회복을 하기 전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이. 왜?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미리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비중을 실차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천천히 분할 매수로 담아갈 시점이란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업황 회복 직전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다만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일단은 분할 매수를 담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저가권이 할 겁니다.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싣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비중을 지금은 너무 많이 실 수는 없어요. 아직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언제 비중을 실으시냐. D램 현물가가 반등이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실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좌측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D램 현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보통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후공정보다 더 상승률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빨간색이 전공정이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D램 모듈 현물가입니다. 반등 나올 때 후공정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전공정이었고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D램 현물가가 반등을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좀 더 비중을 늘릴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램 현물가 반등 때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유진테크 같은 경우 지난번에 후공정이 다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유진테크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일단 반등이 눈으로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연고점을 찍을 정도로 전공정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후공정이 집중되어 있을 때 전공정에서 알게 모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전공정 기업들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업황 회복을 고려한 저가 매수, 특히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 다만 저점이 확인되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잡자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큰 비중을 넣기에는 아직은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현물가가 반등했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왕이면요. 단기 실적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좋겠죠. 대부분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2분기도 좋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왜냐하면 2분기 때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실적이 좋았다면 하반기 때 계속 그 흐름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 실적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 나머지 사업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실적이 나온다? 그럼 지금 반도체 사업 외에서 싹 깔려있던 이 실적에 반도체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급속도로 고성장하면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굉장히 빠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외의 사업에서 안정적인 캐시 카우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미래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 더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정에 대한 업황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임민수 아나운서가 자리를 했고요. 어떻게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었나요? 또 내년에는 이제 메모리 쪽이 특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전공정 중에서도 네. 그게 또 GPU랑 HBM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HBM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고사양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로는 이게 안 돼요. 성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도 그거를 받쳐줄 만한 기술력이 없으면, 반도체가 없으면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DDR5라든지 아니면 HBM 이쪽으로 주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 쪽도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제품들이 너무 많이 팔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AI 쪽에서 워낙 이런 고사양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는 HBM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은 지금이 아주 적깁니다.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요.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네. 송일 매니저는요? 예, 전공정이 최근에 AI 때문에 뜨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도 진짜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3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가장 먼저 움직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정 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전공정에도 디테일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소부장 중에 어떤 게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역시나 투자가 이제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후공정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 다시 또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 부품 이런 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러프하게 봤을 때. 네. 저는 그 완전히 전공정에만 집중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이번에 좀 수혜라든지 훈풍을 우리가 좀 다 못 느낀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로 이렇게 바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 근데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더 주가가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11시 요게 네.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네, 여기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다 주말이었잖아요, 오늘이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제도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르다가 막판에는 조금 네,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큰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들도 오늘 장중에 코스닥 상승 전환했었거든요. 예. 네. 막판에 이제 오후 들어 다 던졌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보니까 11시 이후에 던진 기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뭐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고 그리고 외국계의 어떤 펀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금들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맞춰보고 저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 전공정에 대한 다음 주 전망은 어떤지 별점으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명의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자, 3개 반, 3개 반, 그리고 4개예요. 이유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모아가는 전략 측에서 3개 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3개 반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긴 할 텐데 그래도 갈 때도 역시나 또 후공정 먼저 가고 네. 좀 차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3개 반 정도 한번 드려봤고요. 예, 일단 뭐 전공정 오늘 같은 날 약간 윗골이 많이 달렸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여기서 AI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5개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창에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요. 무슨 뭐 민서나 뉴진스 민지보다 뭐 빛이나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하나 뺐습니다. 저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에 대한 관심은 높으실 것 같은데 정답자가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힌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 주시죠.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볼 수 없을 만한 회사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의 힌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전공정 회사입니다. 예. 네,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좀 하나 더 주세요. 뭐 글자 수라든지 아 이게 왜냐면은 그거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뭐 정답자가 일부는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요 정도 힌트 들어보고 남은 시간 이용해서 또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이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헬프 섹터 들어볼 텐데요. 면세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예,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반짝하고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단기적으로 볼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은요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2017년 이후에 6년 5개월 만인데 2017년에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단체 관광객도 이제 중지가 됐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2019년도 기준 중국 단체 관광 시장 추정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한민국인데 자, 중국 단체 관광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 약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마카오, 태국, 일본, 대한민국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 한 10조 원 약간 안 됩니다. 10조 원 약간 안 되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 보면은 4%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자, 디테일한 수치가 위에 나와져 있죠. 대한민국은 601만 명 4%를 차지해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수치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연간 방문객이 무려 601만 명인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월로 나누면은 월 평균 60만 명이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15만 명 정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됨으로써 저는 이제 앞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도 당연히 여기와 더불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관광 구조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 여행사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지불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업무 협약을 맺은 국내 여행사와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로 와서 크게 보면은 항공사, 숙박업소, 뭐 면세점, 백화점, 외국인 쇼핑센터 이렇게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크게 리오프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항공사, 숙박업소, 면세점, 백화점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았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잠깐 뛰고 끝날 테마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6년 5개월 만에 허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약간 앞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추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인 내용인데,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8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작년보다 17% 성장한 21조 원 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 해왔었는데 이번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저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면세점 어떻게 보면은 방문객 중에서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눈 비중인데요. 앞전에 보시면은 79%부터 80%, 뭐 90%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듭니다. 외국인 비중이 약 한 5% 정도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전체 방문객 중에서 무려 87%가 외국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중에서 그럼 중국인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 옆에 나와져 있는데 중국인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외국인 비중이 87%인데 그 중에서 82%가 지금 중국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됐을 때 면세점 당연히 수에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세점에서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단연 가장 높은 건 바로 화장품 향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빠졌죠. 종목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크게 4종밖에 안 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에서 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표를 넣어놨냐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화장품 향수인데 아무래도 면세점은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유통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거나 관련 기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과의 연관성 있는 종목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이죠. 방금 제가 화장품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2019년 11월 25일 기사인데 K뷰티가 일본 J뷰티의 중국 시장 1위를 뺏겼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전에 한알령 발효 시점부터 해가지고 우리 K뷰티는 점점 점유율을 뺏겼었고 최근에는 중국 MZ세대가 J뷰티는 알레르기가 없어서 좋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6월 29일 기사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슬슬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J뷰티 오염수 논란에 중국서 발목 잡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파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쏠리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4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수산품 수입 전면 금지 이어서 화장품 등 불매운동 확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뷰티에 뺏겼던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고 또 관련 산업들은 반사수의 기대감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23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7월 중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면세주가 기대감이 쏠릴 거다 이런 기사인데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은 이렇게 여행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면세점도 굉장히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부터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롯데, 신라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특히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고 계속 점진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모멘텀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장품 그리고 실적 좋은 이런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저는 뭐 질문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딱 너무 호재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면세점주가 지금 아주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휴가 9월 말부터라 그러면 이거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뭐 지금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시장이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저는 서서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매수 근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이제 9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8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특히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특히나 이번 주처럼 관망세가 짙으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운됐을 때 이럴 때 저는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보니까 뭐 크게 앞서서 뭐 대기업들 4종목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어쨌든 리오프닝에 주목받으면서 한번 오르긴 했는데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올랐다가 횡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고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가 큰 기업 위주로 찾으시는 게 좋고요.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또 상품을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특히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이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수 아나운서는 그럼 지금 카지노주보다 면세점 관련주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더 높은가요? 카지노는 저도 하고 박재수 매니저님도 하셨는데 카지노도 좋습니다. 카지노도 좋은데 카지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면세점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이제 중국 중추절하고 국경절이 맞물려 있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섹터는 면세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때 도박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저 전부 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 중국 관광객 중국 경제 워낙 힘들다 하는데 네네.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돈 쓸 수 있는 여유들은 다 네. 있겠죠? IMF 때도 여행객 수는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는 이제 약간 전체적인 뭐 경제 지표라든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려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 허용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앞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휘청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행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그렇다면 면세점을 바라보는 저희 3명의 의견은 어떤지 별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띄워주시죠. 오, 임민수 아나운서는 4개 반, 저는 3개 반, 4개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게 네. 보네요. 제가 4개 반을 줬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씀으로 4개 바꿔주셔야 반을 됩니다. 드렸네요. 4개 반. 방금 보내지 않았어요? 예. 4개였는 줄 알았는데 4개 반이었네요. 4개, 4개, 어쨌든 좋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요즘에 하도 이제 테마 장세고 뭐 뉴스 나면 바로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측면에서는 반도체 전공정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행 관광객, 그 중국인 관광객이 진짜 예전만큼의 소비를 할까라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 관광객, 뭐 한국 관광, 중국어로 돌렸어요. 한국 화장품 이렇게 돌렸는데 꽤나 브이로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4개 반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미리 슬쩍 종목을 봤는데 저는 좀 가는 애들이 요즘 잘 가는 장세라서 좀 눌려있는 종목을 가져오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에서 0.5개를 빼서 3개 반을 했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요? 저는 뭐 지금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뺀 거지 그냥 지금 내용만 보면 사실 5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종목이 얼마나 아주 좋은 종목이어도 조금 비중을 많이 실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네, 그런 마음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탑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큰 내용 없죠. 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면세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처럼 약간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도 이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전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 나왔다는 소식이 우리 제작진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전공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올해 엄청나게 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지지선이 나올 만한 영역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소재,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 들어가는 촉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이렇게 네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국내 유일의 TMA 제조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이게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인데 이게 사실 화학 반응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사업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 회사가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BM 시장 성장에 따라서 하이케이크 관련된 절연막 소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전지 쪽에서도 사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TMA 소재 관련돼서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안정적인 실적,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전공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일단은 2022년도에도 2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굉장히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작년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영업이익률이 27.5%였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도 27.4%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 매출은 조금 줄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1분기보다 2분기가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크 멀티리얼즈가 사실 7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레이크 테크놀로지죠. 이 회사가 올해 8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빠르면은 올해 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 완공은.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황화 리튬이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시장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석유화학 촉매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전고체 소재 관련된 사업까지 성황리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지만 중장기로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라서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매수가는요. 15,700원에서 16,05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900원입니다. 그다음에 18,900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18,9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템버거를 볼 수 있을 만큼 좋게 보시네요. 어쨌든 가격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지금 나 맞췄는데 기대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정답자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송율 매니저의 탑픽 종목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치킨에 밀려서 아무도 관심 없는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 두 번째 면세점, 세 번째는 센트럴시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까지 약 한 20% 정도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까지는 약간 역성장이 예상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약간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제 9월에는 또 이제 추석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기대해봐도 좋을 정도의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 같은 경우는 중국인 단체 관광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면세점은 개인 고객도 그렇지만은 단체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3분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센트럴시티 부분 같은 경우는 터미널 수 증가와 그리고 이제 객실 점유 증가에 따라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시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고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매수하는데 부담 없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대응 전략은요. 오늘 종가부터 20만 원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손절가는 18만 3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세계였고요. 수익률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이벤트죠.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을 맞춰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장 빠르게 맞춰주신 우리 네 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정답자 두 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야, 파미나님 제가 기억 속에 있는데 오늘도 정답을 빠르게 맞춰주셨고요. 사유님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저희 쪽으로 월요일 8시 40분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정답자 두 분도 이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정답자 두 분은 4355님, 끝자리 3496님이십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선물 바로 보내주셔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방송 이야기 좀 짧게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전공정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관련된 내용과 전공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박철순 제 이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좋은 내용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송률 매니저요. 예,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사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들 저희 그래도 제가 많이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뭐 식음료, 제약바이오, 로봇 AI 등등 이번 주에 잘 갔던 종목들 다음 주에도 잘 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임민수 아나운서가 별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송률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반도체 전공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고요. 업황이 회복되면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전방 산업의 공격적인 감산이 진행이 되면서 전공정 업체들의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으나 이 감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회복 이전에 저가 매수를 고려할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고요. 선도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실적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또 여기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면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죠. 9월과 10월에 있을 중국의 최대 명절로 중추절과 국경절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신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면세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한다고 하고요. 또 주력 사업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세계 주가 추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진욱,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